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이곳은 인천 청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면적은 56평이에요. 여기 발코니 부분하고 실내 벽체 부분을 페인트로 시공을 할 건데, 발코니 부분은 인슈텍스라고 하는 결로 방지 페인트 도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내는 이제 친환경 페인트 도장을 할 거예요. 제가 과거에 페인트 공사를 많이 할 때 이런 아파트 내부 공사를 좀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보면은 발코니에 결로가 심한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또는 뭐 신축 그런 아파트도 거의 마찬가지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이제 결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이제 찾고, 뭐 베란다에 단열 공사도 하고 많이들 하는데, 제가 페인트 시공을 해서 결로 방지 도색을 이제 해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경험에 의하면 인슈텍스가 상당히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의 경우도 인슈텍스로 발코니 부분을 시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잠깐 좀 먼저 좀 볼까요? 이제 발코니 부분인데, 여기가 신축한 지가 6년 정도 됐어요. 6년 정도 지났는데 뭐 크게 결로라든지 곰팡이가 생긴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슈텍스를 여기 시공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현재 이쪽 벽을 만져보면 벽이 굉장히 차가워요. 이쪽 외벽이니까 더 차갑고요. 네, 굉장히 차죠. 그런데 인슈텍스를 도장을 해 놓으면 만져보면 이 느껴지는 그 온도가 좀 달라요. 네. 뭐 굉장히 추울 때는 여기가 좀 미지근하다든가, 그 다음에 기온이 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기 만져보면 좀 따뜻한 느낌, 따뜻하고 약간 폭신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곰팡이를 차단해주고 결로를 방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쪽에 시공을 할 거예요. 또 다른 베란다 한번 또 보자고요. 이곳은 뒤쪽 베란다인데, 이 안쪽이 이제 방이죠. 여기가 베란다를 출입하는 이제 샷이었죠. 이거를 막은 거예요. 막아서 이제 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석고를 쳐놨죠. 석고를 쳐놓고 이제 퍼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슈텍스로 같이 도장을 할 거예요. 인슈텍스로. 네, 인슈텍스 도장을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이런 데 이음새 같은 데는 실리콘 처리를 이제 해주고 인슈텍스로 이제 뿜칠을 이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여지다시피 특별히 뭐 결로나 곰팡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거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이거는 저기 같은데요. 이거는 이보드 같아요. 이보드. 네. 이보드도 뭐 단열 그런 용도로 많이 쓰죠. 그 후에 이제 도장을 해놓으니까 결로가 지금 안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석고보드를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망사 테이프를 이제 조인트 테이프 붙여놓고 퍼티 작업하고, 그리고 퍼티 한 2회 정도 잡아줘야죠.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이음새는 코팅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인슈텍스 뿜칠을 하면 깨끗하게 마감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발코니가 전부 다 하나, 둘, 세 개소네요. 세 개소. 네, 세 군데가 있어요. 그걸 다, 그 세 곳을 전부 인슈텍스로 뿜칠을 해서 도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실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색, 친환경 도색,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슈텍스 시공하는 방법은 흑손, 그러니까 양고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죠. 그걸로 이제 미장 도장을 해도 되고, 요런 헤라로 이제 퍼티판에다 해가지고 쭉쭉 발라줘도 되고. 근데 이게 점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조금 바르는 게 이렇게 좀 쉽지는 않은데, 일반 핸디코트 미장하듯이 이렇게 발라주는 건데 조금 쉽진 않아요. 근데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보통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뿜칠 도장을 많이 하죠. 뿜칠 도장을 하는데 백색이 기본이고 백색만 나와요. 백색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백색으로만 하면 여기다가 조색을 좀 할 건데, 조색은 일반 잉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무기안료를 사용할 거예요. 무기안료. 이게 이제 무기안료인데, 이거를 적절히 혼합을 해가지고 이제 섞어가지고 뿜칠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똑같이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3분의 한 1컵 정도 되죠. 이거를 여기다 부어가지고 롤라 도장하는 거하고 뿜칠 도장하고 하는 거 차이는, 뿜칠은 이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색이 조금 틀려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약간의 색소 차이가 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계량해서 넣으면 가장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스텍스로 섞는 거예요. 무기안료를 집어넣어서 약간 조색을 한 거예요. 조색을 했는데 연한 회색 톤으로 만들어 봤어요. 뿌릴 곳을 양을 좀 잘 면적을 계산해서 거기에 이제 사용할 만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되죠. 두 군데는 연한 회색 톤으로 해보고, 한 군데는 밝은 색으로, 그냥 하얀색으로 원래 나오는 컬러죠. 그걸로 이제 도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반 안료를 넣으면 안 되고 무기 안료 같은 그런 걸 넣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거의가 다 뭐 화이트를 쓰죠. 화이트를 쓰고, 뿜칠 도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이런 컴프레셔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본타일건 같은 거, 뭐 스톤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공한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참고 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보강 작업은 잘 하셔야 돼요. 최대한. 좀 잠깐만 안으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보강 작업을 이렇게 다 해놔야 돼요. 뭐 샤시라든지 문이라든지 또 뭐 등이 있으면 등 같은 것도 보강을 다 해놓고 그렇게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커버링 테이프를 잘 해놨죠. 예. 깔끔하게 해서 다 마무리 다 잘 해놓고 이제 준비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이제 뿜칠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건이 어떤 건이냐면 이런 건이에요. 이게 이제 스톤건 또는 본타일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건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게 탄성건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냥 보통 후끼라고 얘기를 하죠. 뿜칠건이 있고, 뭐 77건, 뭐 7일건, 뭐 6일건,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쓰셔야 돼요. 이 인스텍스 작업을 하실 때는.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점도를 조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되면 안 나가요. 자, 대략 물을 이제 넣어서, 물을 제가 넣는 양은 한 1.5리터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점성을 한번 볼까요? 이런 정도, 그렇죠? 쪼르르 흘러내리죠. 이렇게 이런 정도면 돼요. 자, 보세요. 이거를 여기다 넣고, 볼까요? 또 담고, 이제 마스크 같은 거 그런 거 잘 쓰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장부터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시범적으로. 요걸 건을 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레버를 완전히 떼겨버리면 엄청 강하게 나가겠죠. 그 입자가 되게 말하자면 곱게 돼버리고, 만약에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 이렇게 밸브를 돌려버리면 입자가 굵어버려요. 볼까요? 자, 이게 있고, 자, 틀리죠? 벌써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초벌은 기존 색깔을 은폐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압력을 세게 해서 강하게 해서 뿜칠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올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2회 할 때는
조금 점도를 조금 묽게 하셔도 되고, 아니 조금 더 되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 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이 밸브를 가지고 압력 조절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면 돼요. 패턴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꿈칠로 마감하는 방법이 있고, 횟수를 더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두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럴수록 효과가 더 뛰어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뿌렸어요.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흐르죠, 잘못하면. 여름철이나 그럴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겨울철에는 벽 자체가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심지어 얼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런 작업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 그 바깥 기온을, 외기 온도를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벽이 얼어 있는 경우에 해봤자 부착도 안 나와요. 다 흘러내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는 좀 따뜻하거든요. 벽이 제가 아까 확인해 봤는데 차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흐르진 않으니까 작업 진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또 다시 이렇게 넣고, 이 점성이 있어서 보면은 떠가지고 이렇게 담는데 잘 안 들어가죠?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또 꿈치를 이런데 너무 많이 올리면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뿌릴 때 그런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결과물이 잘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고 한번 뿌려놓고 말려서 다시 그 후에 또 한번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최소 2회에서 3회를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결로 방지, 곰팡이 방지 이제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이 발코니에 인스텍스를 뿜칠을 했죠. 뿜칠 해가지고 아직 완전히 마른 상태는 아니에요. 아마 화면에 조금 얼룩얼룩하게 나올 건데, 진한 곳하고 약간 연한 곳이 보일 건데, 연한 곳은 마른 곳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벽면을 만져보니까 벌써 틀려요. 벌써 따뜻해요. 그러니까 뭐 미지근하다고 할까요? 네. 벌써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있었으면 정말 보여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열화상 카메라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만져보면, 직접 아마 해보시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따뜻해요. 벌써. 네. 여기 조금 덜 말아서 좀 밀렸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인스텍스로 마무리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인스텍스가 사실 한 가지 색밖에 안 되니까, 원래 기본 이제 화이트거든요. 어제 제가 여기 작업을 하면서 그 무기안료를 조금 첨가해서 색을 좀 바꿔서 좀 약간 베이지 겸 약간 연한 회색 톤으로 제가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집주인분께서 생각이 좀 바뀌셨어요. 여기 이제 세라믹으로 좀 할 수 없겠냐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세라믹으로 도장을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스텍스 요 위에 세라믹 도장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세라믹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발코니 같은 데 많이 하고 있고, 일단은 뭐 결로 방지 효과도 있고요. 예, 있고, 그리고 미적인 것도 좀 굉장히 좋지요. 보기가 좋지요. 뭐 이렇게 펄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뿌려놓으면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탄성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좀 하자 부분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물론 베란다가 깨끗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시공을 해놔도. 근데 뭐 베란다가 뭐 결로가 있다든가 곰팡이가 심하다든가 뭐 습기가 많다든가 이제 그런 곳에 해놓으면 뜨는 하자가 생겨요. 네, 뜨는 하자가 생기니까 요즘에는 탄성보다는 이제 세라믹 쪽으로 좀 시공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물론 뭐
시공하시는 분마다 또는 전문가들마다 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뭐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인슈텍스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인슈텍스는 벌써 시공을 해놓으면 차가웠던 벽이 그냥 미지근해져요.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들죠. 예. 시공을 과거에 많이 해준 집들도 뭐 하자 때문에 뭐 전화가 온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슈텍스가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단열 기능은 우수한데 모양 뭐 세라믹처럼 좀 이렇게 뭐 펄이 들어가 있다든가 좀 반짝반짝 어떤 그러한 그 어떤 미적인 그런 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위에 세라믹을 한번 시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맨 끝쪽에 있는 발코니인데 여기는 어제 인슈텍스 화이트로 도장을 해놓은 거죠. 이제 1차로 도장을 했는데 여기는 맨 처음에 해서 그런지 다 말랐어요. 이쪽 면이 석고보드 면이었죠. 어제 퍼티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장을 한번 살짝 해주고 초벌 도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인슈텍스 시공을 해놓은 건데 따뜻해요 벌써. 네, 따뜻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화이트인데 여기도 같이 세라믹으로 전체적으로 마감 품칠을 해서 나무를 칠 거예요. 그거는 시공을 다 하고 나서 한번 같이 보시죠. 이곳은 방인데요. 방인데 지금 이게 북향이에요. 이 방은 보니까 북향이라서 해가 안 들죠. 그러니까 조금 추워요. 난방을 해도 겨울에 좀 추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외벽이에요. 이쪽이 외벽인데 이쪽하고 그다음 이쪽이 바깥쪽 벽이거든요. 이쪽이 그 바깥쪽 벽인데 차가워요. 제가 조금 전에 발코니에서 그 인슈텍스 시공해 놓은 거를 만져봤는데 그거하고 벌써 차이가 확 나네요. 네. 차가워요. 이쪽 그 방 안인데 오히려 방 안쪽 벽이 더 차가워요. 발코니 벽보다. 네. 그래서 조금 추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요 외벽 쪽으로만 인슈텍스를 시공을 해주고 뿜칠을 할 거예요. 뿜칠 미장을 해서 뭐 손을 좀 봐서 그렇게 이제 도장 작업이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뿜칠로 해주고 초벌은 제소를 한번 바를 거예요. 초벌을 하고 이 실크 벽지 위에 제소라는 걸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건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슈텍스 뿜칠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헤라로 살짝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는 네,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칼라를 친환경 그 수성 페인트 같은 걸로 도장을 해서 마무리를 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인슈텍스를 이 방 안에 이쪽 외벽면 쪽에 뿜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마 살짝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포인트 컬러로 친환경 페인트죠. 포인트 컬러로 이제 마감을 한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바뀌어요. 사실 일을 다 해놨는데 또 바꾸고 막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많죠. 근데 또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일단은 좀 바뀌었어요. 이쪽에 포인트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여주세요. 어제 이쪽 벽은 뿌리지 않았어요. 이쪽도 한 요 정도는 외벽이에요. 요만큼은 좀 바깥이 완전히 뒤쪽이. 그 다음에 요만큼은 발코니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벌써 틀려요. 만져보면 여기하고 이쪽 벽하고는 이게 이쪽이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네요. 여기 물론 뭐 단열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석고를 쳤다고 했겠죠. 근데 조금 찬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반해서 어제 여기 인슈텍스를 시공한 이쪽은 따뜻해요. 이쪽은 네, 따뜻해요. 확실히 틀려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시공을 해 보시면 제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만져보면 틀려요 벌써. 네, 여기는 미지근하고 좀 폭신한 맛이 있는데 여기는 차갑죠. 차가워요. 여기 많이 차는 이쪽은요.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이 인스텍스를 여기다 시공을 한 건데 꿈칠로만 그냥 했는데 여기 좀 모양 좀 보여줘요. 이쪽에. 요런 질감이면 질감은 꿈칠을 하면 네, 요런 질감이고 또 이쪽도 이쪽은 이제 좀 더 많이 뿌린 거죠. 그쵸? 네, 이런 질감인데 이게 굉장히 손을 이렇게 해도 손을 뭐 다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묻어나지도 않죠. 안 묻어나죠. 안 묻어나요. 아무 지금 코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묻어나죠. 아무것도 안 묻어나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만약에 시공을 해놨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밸런스가 안 맞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포질을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부스러기가 많이 붙어 있는 경우 사포질하면 사포질 정말 잘 돼요. 네, 사포질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사포질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일단 이런 질감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시공을 해놓고 뿜칠을 해서 만져봐도 뭐 손을 다친다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따뜻하고 결로에는 정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또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 면을 다 인스텍스로 또 뿜칠할 거예요. 뿜칠해서 여기를 이제 포인트 칼라를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 해놓고 보자고요. 네. 주인분께서 저쪽을 만져보고 이쪽 벽을 만져보고 여기를 만져보니까 벌써 차이가 심하니까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셔서 여기를 이제 추가로 시공을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다 해놓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인스텍스 시공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발코니 부분이 3개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요. 3개소에 다 그 인스텍스를 시공을 했고 인스텍스가 단열, 결로, 곰팡이 방지 그쵸?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과거에 현장에서 시공을 많이 하면서 경험해 본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우수했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스텍스 시공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인스텍스가 색상이 화이트로만 나오다 보니까 시공을 해 놓으면 좀 밋밋한 그런 느낌은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세라믹 단열 시공을 다시 한번 또 한 거예요. 세라믹은 선택의 폭이 다양해요. 색상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세라믹 시공을 이제 한 거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좀 안쪽을 좀 보여주세요. 안쪽을 보면 질감이 세라믹을 했는데 조금 질감은 굵게 시공을 한 거예요. 이 펄이 들어가 있죠. 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펄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하고 약간의 그레이 톤이 이제 있는 거죠. 이 세라믹은 본타일과 탄성건, 그러니까 세라믹 건 또는 탄성건이라고 하는데 그 건을 가지고 뿜칠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 놓으면 모양이 예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이 또 있죠. 인스텍스가 1차적으로 시공이 된 다음에 그 위에 세라믹을 시공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이제 한번 좀 보여줘보세요. 예쁘게 잘 나왔네요.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주인분이 좀 중간에 좀 많이 바뀌셨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원하시는 대로 해서 시공을 이제 해서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그리고 보통 기존에는 탄성 코트 시공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세라믹 시공을 좀 많이 하는데 탄성 코트 같은 경우는 들뜨는 그런 하자라든지 또는 그 습기 같은 데 굉장히 좀 취약해요. 저도 그 탄성 코트를 시공한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탄성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좀 하자 같은 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제 세라믹 쪽으로 시공들을 하는데
세라믹은 좀 예뻐요. 예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결로가 굉장히 심하거나 곰팡이가 엄청 심한 그런 발코니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인슈텍스를 하시면 됩니다. 인슈텍스 효과 정말 좋아요. 인슈텍스 쓰시면 되고 그 인슈텍스 시공으로 뭐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그 위에 다시 세라믹이나 이런 그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정해가지고 다시 뿜칠을 해서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문제하고 또 직결이 되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결로나 곰팡이 같은 데는 인슈텍스가 정말 좋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른 쪽도 한번 보시죠. 이곳은 주방 쪽에 있는 베란다인데요. 이쪽도 저 뒤쪽하고 동일하게 이제 시공을 했는데 예쁘게 잘 됐네요. 여기 좀 공간이 좀 협소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펄이 많이 들어갔네요. 펄이 많이 들어가서 반짝반짝한 게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펄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펄 안 좋아하시면은 펄 안 들어가는 그런 걸로 시공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시공들은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작업 도구나 기계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꼼꼼하게 시공을 하는 분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시공을 의뢰하시면 좀 가격도 저렴하게 하시면서 또 품질도 좋게 작업을 잘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만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한번 보시죠. 이쪽은 앞쪽 발코니 베란다 부분인데 여기도 뭐 동일하죠. 네,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발코니 베란다 부분이라서 약간 좀 거칠게 좀 뿜칠을 지금 해놨네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쪽에 그 북향 방이 있는데 그 방도 인슈텍스로 시공을 했어요. 그 방이 굉장히 이제 추웠던 방이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인슈텍스 시공을 했죠. 여기 방도 전체를 한 건 아니고 외벽면과 맞닿는 그런 부분은 이제 결로가 생길 소지가 아무래도 있거나 또는 여기서 이제 그 생활을 하고 또 잠도 주무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한기를 느낄 수 있죠. 제가 맨 처음에 이 방에 와서 느낀 게 굉장히 춥다였어요.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만져보니까 되게 차가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면하고 이쪽이죠. 이쪽 면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슈텍스 시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좀 또 중간에 바뀌었죠. 이쪽까지 다. 시공을 하고 나서 벽을 실제로 만져보니까 틀리죠. 시공이 된 벽을 만져보고 시공이 안 된 벽을 만져보면 벌써 이게 온도 차이가 확 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준 거죠. 여기는 해가 안 들어요. 하루 종일 해가 안 들다 보니까 어둡지는 않은데 해가 안 들다 보니까 인슈텍스 시공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인슈텍스 시공을 하시게 되면 이게 그 온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사실 인슈텍스를 시공을 하고 그 상태로 두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데 인슈텍스는 롤러로 이렇게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타입의 페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이 시공하기에는 약간의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장 발음을 하죠. 흑소 같은 걸 해가지고 미장 발음을 하거나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보통 이제 그 전문가들은 뿜칠을 해요. 뿜칠을 한 뭐 2회나 3회 많게는 그렇게 이제 해서 두께를 올려주죠. 두께가 두꺼울수록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초벌을 인슈텍스 뿜칠을 해놓으면 본타일건 또는 스톤건 뭐 그런 걸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뿜칠을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마감을 보면 약간 좀 울퉁불퉁 하죠. 그런데 뭐 이렇게 만져보면 손을 다치거나 그렇게 거칠하진 않아요. 그래도 사실 그 질감이 약간 좀 꺼끌꺼끌 하니까
그 부분을 살짝 그 양고대나 헤라 같은 걸로 살짝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샌딩 작업을 해도 돼요. 사포 작업을 해도 된다는 거죠. 사포로 살살살 문질러 주면 슬쩍 엄청 연마가 잘 돼요. 예. 가벼워요, 아주. 이 이스텍스 이 페인트 자체가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 연마가 쉽게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어느 정도 좀 매끈하게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페인트로 도장을 한번 해준 거죠. 예, 페인트 도장을 해준 거고, 전체적으로는 텍스처도 있고 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체를 그 내부 같은 경우는 벽지 위에 실크 벽지 도색을 한 거죠. 실크 벽지 도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마다 포인트를 이제 좀 넣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한 건데,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마감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마감을 이제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 곰팡이 당연히 안 생기겠죠? 안 생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시공하고 나서 이 방 안에 들어와 보니까 벌써 좀 틀려요. 온기가 좀 느껴져요. 예. 이런 시도를 이제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곰팡이 결로 때문에 고생들 엄청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